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예비 고1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시작하는 첫 모의고사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제 그 4개월 남은 3월 학평, 그 수학 시험 범위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3월 학평의 수학 시험 범위는 어디를 보는지 알고 계신가요? 중학교 3학년 것만 볼까요?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것까지 해가지고 전 범위를 볼까요? 1, 2학년 것까지를 포함한 1, 2, 3학년 전 범위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 3학년 전 범위로 시험을 보게 되고, 학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신과는 문제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학평 특강의 취지는 사실은 어떤 취지에서 개설이 되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런 문제 스타일에 좀 적응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문제들이 내신형 문제들과는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펴보고 여기 기출 예제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본 수업 때 지금 다 나한테 배우고 있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알약쌤한테 배우고 있든, 어쨌든 현재 고등학교 문제들을 지금 현재 다 적용을 해보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에서의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현재 계속 적응을 하고 계실 텐데, 중학교 수학이었던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간단한 친구들조차도 학평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는 건 이제 그 시대는 떠났고요. 그런 시대는 좀 떠나갔고, 이제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식을 직접 만들어서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지금 이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것의 목표는 그런 문제 스타일에 적응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총 16문제 정도를 좀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그 16문제 정도를 여기 있는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많이 그래요. 실제로 상위권 애들도 그렇고 중위권 애들도 그렇고 하위권 애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진짜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많이 틀리셔도 돼요. 대신 많이 틀리는 거 연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스타일에 적응을 하시는 것, 그것만 좀 하신다면 아마 다가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6월, 9월, 10월 학평까지도 문제없이 수학은 고득점을 계속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터득해드리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4개월 동안 잘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별로 없고요. 숙제는 2주에 한 번 하지만 숙제는 많이 안 내드리는데, 대신 많이 안 내드리는 대신에 그 숙제는 기출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단원들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최근 5년치를 다 모아놓은 거, 그리고 그 기출에서 조금이라도 변형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프린트로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한번 복습을 좀 해보시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 되지 않고요. 지금 이 시기 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연습하기엔 늦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중학교 문제지만 중학교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체화를 하시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특강은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책이 앞에 개념 설명이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모여져 있고, 뒤에 기출 예제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제들이 좀 한 번에 모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제들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필요한 개념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칠 만한 개념들이 있었다면 그런 개념들은 잡고 넘어갈 거고요. 만약에 개념이 필요 없는 단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뭐 최대 공약수라든가 최소 공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학평 스타일로 나왔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 사이의 간격을 줄여내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 좀 다르네? 이 생각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많이 들 건데, 학평 문제에 적응하시려면 이런 프로세스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일부러 좀 많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수업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데 약간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도 계속 들으시고 계속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똑같이 연습해보고 그래서 똑같이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은 지금 2주에 한 번을 하고 숙제 자체가 20문제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습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나는 너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마시고 차라리 뭘 하시는 게 좋냐면은 복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제 문제들을 풀어드리는데 약간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접근에 대한 얘기들을 집에 가셔서 꼭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를 계속 파헤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런 과정들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습과 복습 중에서 뭘 많이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당당하게 복습을 하라고 얘기할 거고 예습은 오히려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은 하는 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예습은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맞췄어요. 뒤에 답이 있거든. 그래서 맞췄어. 그건 여러분들 특성이 대부분 다 그런데 답 맞추면은 안 보죠.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그럼 그 문제 다시 봐요? 안 보죠, 대부분은. 자기가 푼 게 다 이제 물론 대부분 풀이가 맞았으니까 이제 맞는 거지만 간혹 다른 방법을 보여줘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안 보죠. 내 방법이 더 좋은 줄 알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습하는 게 도움은 안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혹시 수업 운영과 숙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나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가볍게 지금 3쪽이라고 되어 있는 요 페이지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수학 정규 때도 늦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3쪽이라는 페이지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쪽에 있는 기출 예제들을 좀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점짜리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쉬울 거고요. 4점짜리들은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첫 단어는요. 수화연산입니다. 그래서 수화연산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4점짜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4점짜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3점짜리를 단순하게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어려운 3점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삼시사라고 얘기할 때 그 어삼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여기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삼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보세요. 풀이를 보진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가볍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개 쉬운 문제, 기출예제 1번에서부터 우리는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나는 여기 있는 얘,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2의 세제곱과 3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5의 4제곱이 있을 때 얘네들의 나는 무슨 공약수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공약수 찾으래요? 그치,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간단하게만 보세요. 이거는 개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빨리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을 때는 여기 있는 소인수로 표현이 됐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소인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최대 공약수 만드는 게 기본 골자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소인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 최대 공약수 만드는 방법은 소인수들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만 있어도 다 끌고 와도 되는가? 그거에 대한 기로가 지금 현재 서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기로만 여러분들이 결정만 잘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럼 그 기로를 현재 결정을 해보면 최대 공약수는 어쨌든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가지고 와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있는 거를 가지고 와요?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가지고 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가지고 오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소인수가 뭐랑 뭐예요? 뭐랑 뭐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2랑 3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선 2랑 3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뽑고 넘어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남은 거는 요 2는 실제로 몇 개 가져올 거고 여기 있는 3은 실제로 몇 개 가져옵니까? 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 몇 개 가지고 올 거야? 그것만 생각한다면 원리는 똑같죠. 어차피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만 가져오는 거야. 소인수도 똑같듯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걸 2는 몇 개 가지고 있나요? 2는 2개 가지고 있고 3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1개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2는 여기서 2개 가지고 있고 3은 1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써서 답 내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은 4, 3의 1제곱은 3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돼. 정답은 그래서 10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22번이라고 하면 주관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100% 다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객관식의 일반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은 최소 몇 분 써야 되냐? 이런 문제에서는요, 최대 1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약간 그지 같은 문제들이 이제 4점짜리로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아마 뒤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출예제 8번이 그럴 텐데 그 기출예제 8번 같은 문제들을 풀 때 시간을 그래야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됐니? 학평 수학은 시간이 길어요. 100분이에요.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만 봐요. 시간이 많이 길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1시간은 자요. 40분만 풀고 1시간 잡니다. 왜? 4점짜리 어려운 걸 안 건드니까. 4점짜리 어려운 걸 안 건들고 그냥 쉬운 것만 대충 칙칙칙 풀고 3점짜리들만 이렇게 대충 체크해 놓으면 48점은 나와. 그러면은 니네 1, 2학년 때까지 48점이면은 아마 4등급은 나올 거예요. 왜냐? 애들이 대부분 다 학평을 안 해요. 학평을 안 하고 학평 문제를 보면 다 찍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찍어대니까 4등급은 나와. 그러니까 너네도 거기에 안주를 해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100분을 주는 거는요, 어려운 문제들은요, 진짜 하염없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시간이 긴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랑 같은 원리로 잡혀져 있는 게 여기 2번이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 있는 24랑 나는 여기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하나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2의 제곱과 3의 제곱과 그 다음에 7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세 개의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만 보세요. 지금부터 전략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그냥 숫자로 나와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숫자야. 근데 얘네들을 보면 얘네들은 숫자야 아니면 소인수의 곱이야? 소인수의 곱이에요. 둘이 이렇게 짬뽕을 해서 줬죠. 그럼 너네들은요, 당연히 이런 문제를 보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짬뽕인 상태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이 더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통일시키면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럼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는데 그럼 통일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선택지로 놓여져 있는 거죠. 됐니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일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통일하는 방법도 있겠고 요렇게 통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의 방법으로 통일시킬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뒤의 방법으로 통일을 시킬 거예요? 뒤의 방법으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죠. 왜? 얘네들은 숫자들을 다 곱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얘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될 테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라리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24는요? 소인수 뭐랑 뭐를 가지고 만들죠? 2랑 3.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2는 몇 개 있고 3은 몇 개 생기게 돼요? 그치? 2는 3개, 3은 하나 생기게 되죠. 소인수분해 못하겠으면 이거 직접 해보시면 돼, 니은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소인수들의 곱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의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가 있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는 요 3개에 대한 이 소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요 수에 대한 나는 최소 공배수가 그래서 누구일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위에 했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의 방법 똑같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은 하나라도 있으면 다 끌고 오나요? 얘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있든 얘한테만 있든 얘한테만 있든 그건 다 관심 없고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단 얘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가 2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예요? 쟤네 셋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 누구랑 누구?
그치? 2랑 3도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얘만 가지고 있는 소인수가 있네요. 그게 바로 누구고요? 5고요. 얘만 가지고 있는 소인수 누구도 있나요? 7도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일단 다 끌고 오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종적으로 남은 건 얘네들의 개수가 되겠고 그 개수들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개수들만 결정하시면 돼. 그때 첫 번째 2입니다. 그럼 2는 몇 개 들고 오면 될까요? 2개 아니면 3개. 다 끌고 온다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다 데려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겹쳐 있는 거는 제일 많은 거 끌고 와야 돼요? 아니면 제일 적게 끌고 와야 돼요? 최대한 많이 끌고 오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2개 끌고 올 수 있고 얘도 2개 끌고 올 수 있고 얘는 3개 끌고 올 수 있으면 어차피 2개는 겹친 거니까 2개가 땡이죠. 그럼 여기서도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는 땡이지. 그럼 하나만 더 끌고 오는 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3개가 된다. 이런 원리인 거야. 그럼 3은 몇 개 끌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3은 몇 개 끌고 오시면 돼요? 3은 2개. 5는 몇 개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7은요? 하나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은 똑같이 있네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시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소인수의 곱으로 돼 있으면 소인수 곱으로 해야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3번과 4번과 5번과 6번이 있는데요. 사실 같은 방법으로 풀기는 합니다만 표현이 조금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3번부터 6번까지 네 문제입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시간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푼 것 같아서 제한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알겠죠? 조금 빨리 끝냈고 난이도가 지금 현재 3점짜리들이라 그런지 그나마 좀 할만하시죠? 할만은 하지. 여기 있는 것들은 그나마.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1학년 때 까먹었거나 아니면 1학년 때 에잉 수학이 뭐지? 먹는 건가요? 하면서 놀았거나 그죠? 1학년 때 처음 안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지금 여기 1학년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2년 전의 내용들이라 까먹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뭐 다 감안하는 부분이니까. 됐죠? 대신 오늘 잘 들으면서 약간 좀 기억에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번을 잠깐 보게 되면 3번은 답은 18개죠. 근데 본인 풀이를 딱 보고 내가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면 손 드세요. 쪽팔림을 주려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그냥 진짜 당당하게 손 드세요. 자, 나는 99와 서로소가 되는 걸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일일이 찾았다. 손. 대부분은 다 저렇게 풀어요. 일일이 찾아.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전략적인 풀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찾는 게 대부분이 다 하는 풀이고 약간 중학교 때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해봤잖아. 경우의 수라는 단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하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몸에 그대로 습관이 배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사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동그라미 칠 건 서로소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서로소라는 개념을 좀 동그라미 치고 서로소에서 약간 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서로소라는 요 깃발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약간 쉽게 풀 수 있느냐 아니면 약간 좀 까다롭게 풀 수 있느냐 아니면 귀찮게 풀 수 있냐 그거를 갈라주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서로소는 여기 앞에 있는 요 숫자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건데 걔네들의 공약수가 얼마인 수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해요. 서로소가 되고 싶으면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으면 누구만 있으면 돼? 1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서로소가 되고 싶으면 두 수의 겨우 나는 여기 있는 공약수를 구했을 때 그 두 수의 공약수가 1이 되는 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생각해서 1, 2, 30 이하니까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1, 2 노가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아이들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나는 그거를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99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99는 사실 합성수거든. 누구의 배수, 누구의 배수, 누구의 배수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누구의 배수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오히려 걔네 개수만큼만 빼버려. 그럼 오히려 서로소가 되는 애들만 남게 되겠죠. 어차피 30개밖에 없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바로 뭐냐면 그래 그러면은 99의 서로소가 되고자 하는 거는 99랑 내가 가지고자 있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숫자의 공약수가 1만 되는 것들만 찾아주면 돼. 그럼 오히려 99랑 비교했을 때 1이 아닌 다른 약수가 나오는 애들을 다 찾아서 걔네들만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오히려 99라는 것 자체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9는 첫 번째 뭐의 배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럼 99는 뭐의 배수예요? 그치? 얘는 3의 배수기도 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또 뭐의 배수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나요? 9의 배수인데 9의 배수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그럼 3의 배수에 들어간다 치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누구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치? 3의 배수이기도 하고 11의 배수이기도 하죠? 뭐 나머지 숫자들은요 어차피 얘네 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찾는 건 쉽습니다. 몇 개 있어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예요? 10개 있지. 30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10개 있지. 그럼 얘는 어차피 다 안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11의 배수는요 몇 개 있나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1의 배수는 몇 개 있나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 나오게 되었을 때 얘네들이 현재 겹치는 게 또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얘네들이 겹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네요? 여기까지도 그쵸?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합치면 총 12개가 나올 건데 그 12개만큼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99와 서로소가 되는 애들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애들입니까?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럼 그걸 30개에서 빼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서로수가 되는 애들의 개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수의 개수 30개에서 결국 나는 얘네들을 합친 12개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만 남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만 남게 되었고 18개 남게 되었고 그 18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3번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게 사실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보실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풀이가 하나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럼 4번도 사실은 플래그만 잘 세우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플래그만 잘 세우면 되는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치 빠르면 사실 눈치채요. 얘네들은 어차피 가장 큰 수를 찾으라는 거고 여기는 A가 사라지게 해야 자연수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사라지게 해야 자연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A는 누구랑 누구의 공약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 바로 뽑아내볼 수가 있나요? 얘는 누구랑 누구의 공약수를 구해주는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얘네 둘에 의해서 약분이 되게 만들어주려면은 얘네들의 공약수이기만 하면 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윤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A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하는 거는 10이랑 18의 공약수를 구해준 것이 이거겠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부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는 여기 있는 B를 가지고 봤을 때는 B는 10이랑 18을 지워야 되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0이랑 18을 지우게 하려면 나는 여기 있는 요 B 자체가 12, 18의 공약수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공배수가 되어야 됩니까? 배수가 되어야 되겠지. 12도 지워야 되고 18도 지우게 만들어주려면 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얘가 12, 18에 우리는 공배수를 구해주는데 그때 A는 그중에서 가장 큰 거 찾으라 그랬고 B는 가장 작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뭐 최대 공약수 찾고 최소 공배수 찾는 거는 니네가 알고 있는 니은자를 쓰든 아니면 소인수의 곱으로 쓰든 그거는 어차피 다 드러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찾으면 4번은 답 쉽게 나오죠?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 계산하시면 42가 나온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약간 좀 전략 세워서 플래그 세울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만이 풀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학평 문제들은요 다 이렇게 풀이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다 문제 안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런 사고력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학평이에요. 수능도 그거를 평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대학 가서 배운 것만 그대로 써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해설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안 낸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는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5번 볼까요? 자, 여기 5번 문제는 사실 좀 풀이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얘는 좀 안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얘는 좀 풀이가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나요? 얘는 약간 좀 정해져 있는, 약간 좀 정형화가 잘 돼 있는 풀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실제로 정형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75g이라고 했는 과자를 A개를 내가 담을 거고 120g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B개를 담으면 사실상 내가 가지고자 하는 무게를 구한다는 건 75에다가 A를 곱하고 나는 120에다가 B를 곱했을 때 얘네들의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달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같게 만들어주게 하는 A,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나는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여기 있는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친구가 과연 누굽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개수를 조금 다르게 줘서 우리는 얘네들의 숫자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 안 떠오르면 이거 노가다 하시면 돼요. 1부터 일일이 다 때려 넣어보면은 뭔가 나와. 겹치는 게 생겨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숫자 다르게 해서 노가다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죠. 이 문제 그렇게 시간을 길게 쓰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렇게 시간을 길게 쓰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아이디어는 그럼 얘네들을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똑같은 무게, 똑같은 양만큼을 쪼개봐. 그러다 보면 얘가 계속 이렇게 쪼개지면서 결국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이 모이게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종의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다다다닥 모였을 때 걔네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우리 얘한테 없는 다른 애를 곱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했던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는 숫자가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나마 똑같은 걸로 나눴을 때 차이가 두드러지죠. 그쵸? 얘만 가지고 있는 애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여기 있는 75랑 120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같이 쪼갤 수 있는 숫자들을 일일이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같이 쪼갤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서 뭐 5부터 나눠봐 이렇게 하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5부터 나누면 얘는 현재 15가 되실 거고 얘는 현재 24가 되실 거고 얘 또 나누면 얼마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얘 얼마로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5가 될 거고 얘가 8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다 안 쪼개지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75라는 거를 만든 거는 사실 5랑 3이랑 5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연결을 하면 여기 있는 120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120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있었던 5랑 여기 있었던 3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8을 연결해서 우리가 숫자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5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8이라고 써봐요. 그러다 보면은 둘이 같게 만들어주려면 필요한 숫자가 뭔지가 보이게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가 필요한 건 5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8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8이 유일하게 없었죠. 얘만. 그러니까 A가 그 8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승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는 8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윤관이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연이 여기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5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하나가 부족하니까 5만 더 끌고 오면 되겠죠. 채연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5 하나만 더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는 8로 B는 5로 연결해주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A, B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거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어차피 쟤네 둘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네 둘만 더하시면 정답 되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제일 작은 값은요. 그냥 5 더하기 8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3.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고 6번은요. 쉽죠? 6번은 2번이고 그거는 그냥 진짜 국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서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해석만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 테니까 6번은 잘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6번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볼게요. 6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그냥 이거예요. A 12라는 거, 그 다음에 B 12라는 거를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중학교랑 좀 다르게 이렇게 기호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 기호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도출해내세요라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이 났고요. 예전에 진짜 많이 나왔고 요즘은 안 나오는데 간혹 그래도 학평은요 몰라요. 교수님들이 안 내고 선생님들이 내잖아요. 삔또가 상하면 내요. 선생님들이 진짜 삔또가 상하면 냅니다. 심지어 3월은 서울이에요. 선생님들이 많죠. 서울은 선생님들이 많죠. 학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서 출제하실지 몰라요. 근데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 들어갔어요. 그럼 문제가 되게 옛날처럼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문제가 나왔어? 되게 치사한 게 이 동네 인항고는요. 그걸 참고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치사한 게 인항고는. 그래서 인항고는 치사하게 그걸 좀 참고해서 내고 인일여고도 참고를 좀 하는 편입니다. 학평 기출 문제들을.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3월에 약간 문제가 그지같이 나왔으면
내신에 똑같이 그지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물론 수능 출제진 같은 분들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깔끔하겠죠. 물론 요즘 수능도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나마 좀 낫겠죠. 수능 무출제진들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내신 문제가 조금 쉬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알고 넘어가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 이름을 붙이는 게 필요한데 나는 여기 있는 A12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라는 요 기호 자체는 12의 소인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때 12의 소인수 중에서 나는 뭐의 개수를 가져오는 게 A입니까? 그냥 AN이라고 하면은 소인수 누가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얘기하는 거래? 문제 앞에 읽으시면 돼요. 앞에 읽으면 돼. A 붙으면은 뭐의 개수 가져오겠네요? 2. 그러니까 우리는 2의 개수들만 끌고 오겠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라는 거는요, 2의 개수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면 3의 개수 가져오는 거예요? B는? 3의 개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2의 소인수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 12의 소인수 중에서 나는 3의 개수만 끌고 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다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12라는 거를 실제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A로 물어본다면 2는 거기서 몇 개 나와요? 라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B로 썼으면 3은 몇 개 나와요?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랑 3 말고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럼 걔까지는 굳이 우리 A, B 체제에서는 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진짜 2랑 3이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돼. 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180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으면 되니까 답은 그 정도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건 그래도 좀 워밍업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출예제 7번과 8번이 있습니다. 7번만 한번 좀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7번만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7번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참고로 요게 3입니다. 어려운 3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좋습니다.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춘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못 푼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각색인데 지금 현재 정답 맞춘 사람들은요 84는 나왔을 겁니다. 그쵸? 정답은 84고 푼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사연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답 구했어? 아, 답 찍었어요? 윤건이 어떻게 했어요? 왜 프리를 얘기해봐. 찍었어요? 야, 운 좋네. 야, 99개 중에서 하나 찍었는데, 야, 그게 떨어지냐. 어떻게 했어요, 지원이는? 기다렸으니까 응. 그 25보다는 좀 작을 거라고 해두고 거기서 이제 4의 배수를 제외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뭐 대부분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노가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차피 두 자리 자연수 n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첫 번째 조건 4의 배수들 중에서 노가다 하는 게 그나마 낫겠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의 배수들 중에서 제일 큰 애부터 하나 찾아보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n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현재 2의 제곱과 나머지 두 개의 소인수의 곱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개수는 상관없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소인수 두 개가 더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나조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수가 3개라는 거는요. 요렇게 돼 있는 완벽하게 다른 숫자,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2개만 더 나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최종 답이었던 거고 그걸 나는 84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수부터 해야 그나마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3개의 소인수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는 4의 배수를 찾기가 더 시간이 빠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4의 배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어차피 100은 안 되니까 그럼 100 다음에 있는 게 96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96 그 다음에 4씩 계속 줄여요. 92 그 다음에 나는 여기 88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84 그 다음에 80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줄여 나가면서 얘네들을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빨리 하는 방법을 보여주면 얘네 어차피 다 4의 배수들이니까 2의 제곱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의 제곱과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96 또한 4로 나눴을 때 뭐랑 곱해지면 되는가? 그러니까 몫을 보겠다는 거고 92도 몫을 보겠다, 88도 몫을 보겠다, 84도 몫을 보겠다, 80도 몫을 보겠다는 것이 돼. 됐나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몫이 2를 제외한 소인수가 2개 이상 나오면 되는 거야. 딱 2개만 나오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얘 4로 나누면 얼마예요? 96을 4로 나누면 얼마예요? 20? 24 나오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24라는 것 자체는 소인수로 가면 2의 세제곱 곱하기 8이니까 2가 겹치네. 그쵸? 여기까지는요? 3. 그쵸? 여기까지는요? 2가 겹치네. 그럼 2가 겹치니까 얘는 소인수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92라는 것 자체는 4로 나누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은요. 얘 23 나오죠. 그럼 23은 얘 자체가 소수지. 그럼 여기서 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뭐가 더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 88은요. 4로 나누면 22니까 2 곱하기 11. 2가 또 겹치네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84를 해봤더니 4로 나누면 얘가 20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죠. 냄새 좋아요. 왜? 21은 뭐 곱하기 뭐기 때문이에요? 3 곱하기 얼마니까? 7이니까. 됐어요? 3, 7에 21.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인수가 3개가 나왔음. 여기까지 인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인수가 3개 나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답을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기출 예제 7번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쉬는 시간 조금 갖고 한 5분 정도 갔다가 8시 딱 되면 7번, 여기 8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갈게요. 그래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지? 응, 나도 졸려요. 나도 졸려요. 자, 힘차게 두 번째 시간에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약간 조금 빡센 게 지금 현재 눈앞에 있네요. 8번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위에 번호 봤어요? 그 위에 번호 적혀 있어요. 실제 그 문제에 출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몇 번이래요? 30번이면은 전국적 능력이 몇 프로짜리일까요? 참고로 수학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거든요? 마지막 번호거든? 얘 전국적 능률 항상 몇 프로일까, 얘는? 40. 너무 높게 잡았다. 우리나라 한국 수학 응시자의 평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참고로 학평을 보면은 전국 평균이 23에서 36 사이야. 평균 되게 낮아요. 진짜로. 뻥이 아니라 모의고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수능도 그렇고. 수능을 보잖아요. 수학 영역은 항상 30몇에서부터 40 초반까지가 나와요. 평균이 항상. 그러니까 5등급 받는 애들이 그 정도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등급이. 그러면은 저거는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는 이제 흔히 요즘 지금 깜빵에 계신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없애겠다고 한 그 번호거든요. 킬러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없애겠다고 선언한 그 킬러에 있었던 자리의 번호야. 실제로 이거는 2022년이면은 그 킬러가 사라지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는 킬러라고 낸 문제입니다. 다 죽어봐라 하고 낸 문제야. 그럼 다 죽어봐라 하고 낸 문제예요. 전국 정답률은 항상 1%에서 2%. 되게 낮아요. 이거 맞추면 진짜 수학 잘하는 거고, 이거 못 맞추면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못 맞춰도 1등급은 나오니까. 이걸 안 맞춰도 1등급은 나오니까. 그래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이과들도 요즘은 만점 1등급이 아니잖아요. 물론 너네 때부터는 무조건 통합이죠. 지금 현재 1학년 때부터는 통합이잖아요. 지금 고1들. 그러니까 니네 바로 1년 선배들부터는 문의가 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너네 걸로 따지면 대수, 미적분일, 확통 이것만 보거든요. 보니까 다 통틀어서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절대 만점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아무리 이과가 활개를 치더라도 만점은 안 나와요. 문제는 쉬워질 거고 활개를 치더라도 만점은 안 나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차피 이거 하나 틀린다 해가지고 1등급을 놓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다른 번호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번호들을 풀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여기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데 잘 봐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만났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뭔가 많아요. 되게 뭔가 많고 뭔가 접근하라는 것도 많고 하여튼 애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냥 얘가 못생겼고요. 약간 얘가 좀 그래요. 좀 그럽니다.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원래 그래요. 30번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현호. 만약에 내가 출제자야. 너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너가 만약에 출제자고 애들을 죽이고 싶어. 어쨌든 점수를 막 이렇게 이제 다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럼 너는 문제의 정보를 많이 줄 것 같아? 아니면 적게 줄 것 같아? 최대한 적게 주겠죠. 그러니까 문제량을 엄청나게 줄이겠지. 왜? 니네가 찾아봐.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원이가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착한 출제자예요. 그러니까 착한 출제자라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맞췄으면 좋겠어. 그럼 문제의 정보를 되게 많이 넣을까? 아니면은 문제의 정보를 최대한 줄일까? 최대한 많이 넣어서 제발 이대로 가주세요 하는 번호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봤을 때 이 8번 문제는 문제량을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되게 길어요? 아니면 뭔가 되게 짧아요? 짧아요? 수학 문제 치고 4줄 넘어가는 건 처음 아니에요? 수학 문제 치고 4줄 넘어갔죠. 긴 거야 얘는 실제로. 그럼 얘는 길어요. 엄청나게 긴 거야. 그럼 엄청나게 긴다라는 거는요, 이 문제 자체에서 출제자는 제발 너네한테 이대로 가주세요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 이정표를 주고 내비게이션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비게이션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실제로 문제량이 겁나 많고 약간 뭔가 주어지는 정보가 더럽게 많다 싶으면 얘가 하라는 대로 해봐요. 그러면은 풀려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량은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출제자들도 알아요. 이렇게 힌트를 안 주면 얘들 다 못 푼다는 걸. 그러니까 힌트라도 줘서 조금이라도 더 맞추라고 하고 싶은 거야. 왜? 정답률 0% 나오면은요, 그 출제자는 무조건 징계 먹어요. 0%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수학 귀신이라 해도, 아무리 이제 출제자들이 너네를 엄청나게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제외하고 주관식에서 0% 나오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 출제자는 두 번 다시 출제 못해요. 문제 난이도 못 읽는다고. 진짜로. 그러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자기 밥줄인데 그거 끊기고 싶겠냐고. 이거 문제 하나 출제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 되게 많이 받아요. 보너스로. 문제 하나 내시면. 그러니까 본인 밥줄이니까 최대한 맞추라고 정보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정보를 많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딱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의 전형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잘 봐봐.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요 블록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몇 개 쌓았답니다. 몇 개 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더럽게 많이 쌓았대요. 더럽게 많이 쌓아서 나는 건널비를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720 ABC라는 요 건널비를 만들어주게 되는 결국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모 쳐봐요. 문제에다가 나는 직육면체 만들었습니까? 정육면체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뭘 만들었어요? 그치. 네모 첫 번째 힌트는 정육면체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정육면체를 제작했답니다 하고 나는 실제 여기 있는 정육면체를 그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회전체, 다면체 하면서 이미 배워요. 그래서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길이가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 같겠지. 근데 그 길이가 뭔진 모르겠으니까 얘네들을 다 n으로, 여기도 n으로, 여기도 n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길이를 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길이를 고정했을 때 어차피 우리는 건널비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그럼 난 실제 여기 있는 얘의 건널비를 구해보겠어요? 아니면 안 구해보겠어요? 건널비를 구해보겠니? 안 구해보겠니? 구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구해지는 첫 번째로 잘 보셔야 되는 건 얘네들의 건널비를 한번 구하면 그럼 실제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는 n제곱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n제곱.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이 n제곱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6개 더해진 꼴이 된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6 곱하기 n제곱이 결국 건널비가 저기 있는 실제 우리 문제에서 준 720 ABC가 되었대. 이걸 보여주는 게 1번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한 면의 넓이를 구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 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6을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을 나눠주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여기는 n제곱 자체가 6으로 나눠주게 되면 720을 6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20 ABC가 될 것이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요 n이라는 것 자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n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는 120 ABC를 잡았을 때 제곱하기 전에 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우리 제곱하기 전에 거를 만들려면은 뭐를 다 도입하면은 쉬워요? 생각보다 많이 쉬운 건 뭐 도입하면 돼? 그치? 제곱근이라는 루트를 도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n 자체가 루트 120 ABC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 정보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고 한다면 첫 문장만 읽었고 그 첫 문장을 통해서 나는 요 정도 정보까지 뽑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나는 두 번째 그 한 변의 길이가 나왔으면 어차피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 개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건 완벽하게 쉬우니까 그래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한다라고 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실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n입니까? 아니면 n제곱입니까? 그치? n제곱이라고 주어졌던 요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가장 짧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장 길어야 됩니까? 가장 짧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대. 이게 현재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건널비,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잡은 여기 있는 n제곱이 어쨌든 가장 짧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n제곱이 실제로 최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는데 그 숫자가 가장 작게 만들어주려면 오히려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 자체도 가장 커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작아야 될까요? 가장 작아야지 제곱해도 가장 작은 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의 제곱을 할 거냐, 3의 제곱을 할 거냐, 5의 제곱을 할 거냐, 1000의 제곱을 할 거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1의 제곱이 제일 작게 나와요. 그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도 가장 작은 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건널비였던 n제곱이 최소가 된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여기 있었던 요 n 자체도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보았을 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건널비가 최소라는 거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 n 또한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n이 루트로 잡았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있는 루트의 120 ABC라고 나왔을 때 이 루트 120 ABC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얘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대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뭔지 감은 안 잡혀요. 대부분은 여기서 막히니까 포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 좀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약간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이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는 사실상 이거 전체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가 가장 작게 만들어주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루트가 가장 작으려면 적어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제일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제일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제일 작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지금 현재 즉 루트 120 ABC라고 했을 때 저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120 ABC가 어쨌든 제일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다가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다시 여기 n을 보면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n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는 가로, 여기 세로, 그 다음에 여기 높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 세로, 높이라고 줘줬던 저기 있는 저 n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A, B, C를 여러 개 이어 붙여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이라고 줘진 건 A, B, C를 똑같은 개수만큼 가로, 세로, 높이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정육면체가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한 것뿐인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일정한 개수만큼 갖다 붙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문제 조건을 읽으면 여기 있는 요 A도 여기 있는 B도 여기 있는 C도 다 자연수라고만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를 이어붙인 n개 또한 어차피 자연수였던 변의 길이에다가 자연수 개수만큼만 곱해준 꼴이 돼요. 그럼 얘네 셋도 똑같이 자연수가 될까요? 아니면 루트가 될까요? 자연수가 되겠지. 자연수의 일부가 되겠죠. 됐나요? 자연수를 여러 개 이어붙인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여기서 숨겨져 있는 조건은 저 A, B, C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세요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이 루트 벗기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루트 벗기는 걸 A, B, C 가지고는 못 벗기죠. 현재 상황은. A도 하나 있고 B도 하나 있고 C도 하나 있으니까 쟤네 벗기는 건 불가능.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누구를 이용해서는 좀 벗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냐면 그럼 적어도 120은 있지 않겠냐? 그래서 120은 어차피 곱하기 꼴이니까 쟤네 제곱꼴로 나와 있는 소인수들은 다 밖으로 뺄 수 있지 않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게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n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여기서 적용을 해서 120, 그 중에서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누군가. 그걸 생각을 하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여기까지는요? 됐지? 그럼 120은요? 사실은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12 곱하기 10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2는 어차피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거기에 우리는 10은 2 곱하기 5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얘는 어차피 못 나가죠.
얘는 못 나가고 얘만 나갈 수 있네요. 이런 꼴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루트 밖으로 뺄 수 있는 건 2.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건 여기는 네모였던 30은 그대로 안에 남아있는 꼴이 되겠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에 나는 A랑 B랑 C 얘네 셋을 곱해준 게 뒤에 나란히 붙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저런 꼴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민주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요렇게 잡았을 때 나왔던 이 친구에서 루트가 하윤이 결국 얘는 살아야 돼 아니면 죽어야 돼? 루트가 결국은? 죽어요. 루트를 죽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루트 죽이려면 적어도 누가 하나만 더 있기만 하면 얘는 죽겠습니까? 30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되겠지. 왜? 30도 마찬가지 제곱 만들어버리면 땡이잖아. 어쨌든 얘도 날려야 돼. 근데 A, B, C는 자연수니까 약분은 안 될 거라고. 그럼 뭐야? 하나 더 주는 방법밖에 없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하나 더 주는 방법으로 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B, C 곱한 게 결국 30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더 빠져나올 수 있게끔 어떤 숫자들의 제곱꼴이 나오기는 하면 돼요.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연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사연아 이제 잘 봐야 돼. 잘 들어봐.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뭘 아니면 쉬운 거 물어볼게. 쉬운 거. 우리는 여기 루트 120 ABC가 제일 컸으면 좋겠대? 아니면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기준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럼 제일 작아래. 그럼 여기 뭐 곱해지는 게 있으면 좋아? 아니면 없으면 좋아? 없으면 좋겠지. 맞나요? 제일 작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얘가 사라졌으면 좋겠죠. 뭐라도 더 곱해지면 더 커지니까 짜증날 거 아니야. 최소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소 만들고 싶으면 얘를 지워버리는 게 답.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A, B, C 셋을 곱한 것이 어떤 숫자가 되면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따라서 이렇게 정규면체의 건널비가 최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결국 나는 A랑 B랑 C를 곱해서 나오게 되는 그 숫자를 우리가 확인해 주게 되었고 그게 결국은 30만 되거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돼? 귀찮아. 노가다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세 개의 숫자의 곱이 30이 되는 건 더럽게 많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일이 노가다를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요 조건에 따라서 나는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얘네 셋에 대해서 나는 지금부터 표를 그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실제 30이 되는 것들 다 모아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럼 30은 제일 만만한 게 몇 곱하기 몇이야? 몇 곱하기 몇이 제일 만만해요? 뭐라고? 보통 제일 만만한 게 1, 30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제일 만만한 건 1과 30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3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 2, 15 뭐 더럽게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찾아보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으면 얘가 1,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10도 있을 거고 4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얘가 1, 5, 6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끝난 거죠. 저희 자리 바꾸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1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끝나는데 우리는 하나 남겨둔 게 2, 3, 5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경우밖에 없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블록 한 개의 건널비를 구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5가지 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건 여기 네모칠 건 블록 한 개의 건널비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이 블록의 건널비를 구해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블록의 건널비를 구한다는 건 밑면 2개, 옆면 2개, 앞면, 뒷면 하나씩 다 더해주는 것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해주게 되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건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 A를 더한 것의 몇 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2배를 구해주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숫자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저 숫자의 최대치수를 이거 다 넣어봐서 구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 노가다하셔가지고 실제로 값을 찾으세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게 나올 거야. 그걸 더해준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전국 정답이 1% 나올 만하지. 1% 나올 만은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답을 구하시면 답은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답처럼 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숫자들을 싹 다 대입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싹 다 대입해서 더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면 정답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단원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좀 문제의 스타일도 그렇고 많이 다르시죠? 확실히 많이 다르죠?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랑 좀 많이 다르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스타일을 특히 적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도 배우고 모두 다 배우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나누어가지고 이 케이스에 맞춰서 답을 구하는 과정들은 시험 문제 어려운 것들은 중간중간 섞일 수 있어요.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것은. 됐니? 여기까지는요. 학교 내신이라도 다 섞일 수 있습니다. 공통수학일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수학일도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게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질문 있나요? 8번. 빨리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빨리 지워버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인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응. 현우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높은 거 하나씩 이렇게 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유한소수랑 순환소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겁나 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 알려줄 거는 사실 기출예제 4번, 기출예제 5번 정도만 알려주고 싶고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히 중학교 때 많이 봐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1, 2, 3번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데 1, 2번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번과 2번의 정답은 각각 중학교 스타일이지 이거는. 그래서 중학교 스타일이라 여기는 1번과 2번을 보고 약간 쫄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1번, 2번 둘 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둘 다 4번들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둘 다 4번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걸 것 같아요. 1번과 2번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을 해보자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조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순환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왜? 유한소수로 내는 건 너무 많이 냈거든. 지겹거든. 근데 우리 학평은요. 내신과 좀 달라요. 낸 건 그대로 내요. 특히 3점짜리들은. 매년 똑같아도 그냥 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유한소수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순환소수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빈도가 훨씬 적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90대 10?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물어본 건 10%. 90%는 다 유한소수 되는 거 물어봤거든요. 그럼 유한소수 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1번으로만 보자면 잘 봐. 그때 난 여기 있는 얘 42분의 A랑 여기 있는 165분의 A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우리는 무슨 소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얘네들이 둘 다 무슨 소수가 되어래요? 무슨 소수가 되어래요? 그치, 유한소수가 되어랍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적어놓고 가세요. 지금 딱 3월 학평만 하고 더 이상 얘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 넘어는 가셔야 되겠지. 특히 너네 나중에 이거 할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이과다. 손 들어봐. 나는 이과다. 전 과학적으로 가야 돼요. 수학적으로 가야 돼요. 손. 이분들은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에 순환소수 한 번 더 나와요. 이거 할 때. 그래서 이거 할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물론 그거를 이상하게 풀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개념은 알고 넘어가시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유한소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럼 유한소수는 끝이 있는 소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분수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분모의 소인수만을 이용해서 유한소수를 판정하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한소수 판정할 때는 우리는 분모의 소인수만 보면 되는데 물어볼게요. 분모의 소인수가 몇 아니면 몇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우린 유한소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치. 2 아니면 5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몇 개가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얘네 개수 안 맞아도 돼.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 곱해서 어쨌든 10의 배수만 만들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2,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그건 문제가 돼. 왜? 그게 10을 못 만들게 하는 변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2도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나올 거예요. 6, 7에 42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165도 마찬가지 소인수 분해 하시게 되면은 얘는 5 곱하기 31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순환소수로 판정이 났는 이유가 나오게 되지. 누구랑 누구 때문에 순환소수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2, 5 아닌 애들, 그러니까 여기는 31, 3, 7 얘네들 다 살리는 게 필요한 거야? 아니면 죽이는 게 필요한 거야? 죽이는 거야. 그걸 A를 통해서 죽이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는 저 세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약분하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A는 그렇게 나오고 2번도 똑같이 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까지는 내가 풀어드리진 않아요.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2번 괜찮지? 자, 근데 3번은 보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자, 이거 맞춘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틀려서 고쳐서 맞춘 사람들 꽤 있고 어쨌든 처음부터 맞춘 사람도 되게 많고 3번은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물어볼 건 이건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요 3번에서 나는 노가다를 했다. 괜찮아요? 노가다를 했다. 일일이 찾았다. 그럴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걸 이렇게 풀어서 맞추니까. 됐나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일일이 노가다 하면은 위험하기도 하니까 나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목표라 그랬죠. 그럼 시간 줄이려면은 우리는 이걸 약간 좀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걸까? 아니면 없는 걸까? 약간 전략적으로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여기서 세워주는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잡고자 하는 플래그가 있는데 이 플래그만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3번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노가다를 일일이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플래그를 세울게요. 잘 들어봐. 가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조건이죠. 마이너스 50과 50 사이에 있는 숫자 정수랍니다.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도 49까지만 있고 플러스도 49까지만 있고 중간에 0이 껴있는 이게 끝인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중에
숫자를 제한해주는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숫자를 제한해준 거에 불과하지만 우린 여기에서 나 조건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7분의 a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얘가 정수가 된답니까? 아니면 유리수가 된답니까? 저기는 7분의 a는 정수입니까? 유리수입니까? 유리수입니다. 그쵸? 판정 난 거는 얘가 유리수로 판정이 났는데 이 유리수로 판정하면 정수도 포함을 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얘는 정수가 된대요? 아니면 정수가 안 된대요? 정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얘는 현재 정수가 안 되는 유리수래.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자면 분모에 있는 7이 약분이 돼야 된대? 아니면 약분이 안 돼야 된대? 약분이 안 됐으면 좋겠대. 이렇게 우리가 플래그 세울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질문해보자. 7을 약분을 안 시켜야 되는 게 A예요. 그럼 A는 적어도 7의 배수가 되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7의 배수만 아니면 나머지 다 되는 거지. 어차피 얘는 7만 안 지워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뭐의 배수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그치, 7의 배수만 아니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라는 건 어차피 0을 기준 잡았을 때 한쪽을 세서 나오면은 반대쪽도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나중에 어차피 곱하기 2만 하면 된다는 소린 것 같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7의 배수가 아닌 거를 나는 0보다는 크고 50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찾아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개수만큼 마이너스로 똑같이 가지고 있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마이너스까지는 똑같이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개수를 한번 세볼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애초에 0과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A일 거잖아요. 어차피 A 자체가 자연수에서만 얘기를 할 거니까. 어차피 정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는 총 몇 개 있는데 0에서부터 50까지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총 몇 개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치? 49개가 있는데 거기서 7의 배수가 총 몇 개 있어요? 7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7개만 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 빼. 몇 개 남아? 그치? 42개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84개가 나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에도 플러스에도 어차피 똑같이 그 숫자만큼 존재하니까. 그러면 84개가 나와.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얘가 0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거 하나만 기로에 잡혀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 얘는요 정수가 돼요? 아니면 유리수가 돼요? 정수가 돼버리니까 0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0을 빼면 어차피 여기서 0을 뺐으니까. 그럼 42 곱하기 2개 중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4개. 이렇게 찾는 방법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플래그로 세우면은 풀이가 되게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능력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이잖아. 처음부터 내가 너무 이런 스킬들을 많이 보여줘서 우와 할 수도 있고 우와 저 사람 그냥 연구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많이 보시면은 이런 전략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젊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젊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많이 본 입장으로서만 얘기를 하자면 많이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내가 뭐 나이가 되게 엄청나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 젊어요. 난 우리 학원의 당당한 막내 쪽입니다. 왜 다 안 믿지? 난 우리 학원의 당당한 막내 쪽이에요. 나는 어려요. 보통 이렇게 하면 아재지? 보통 아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죠? 근데 나는 아재가 아니에요. 아재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파릇파릇하게 젊어요. 근데 이런 젊은 뭘 아니오야 이렇게 젊은 나도 어쨌든 이렇게 전략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것만 연습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학원 수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왜? 진짜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수능 수학은 그러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잘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는 끝. 4번 보겠습니다. 4번, 5번 같은 문제들은요. 약간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전략 비스무리한 걸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전략 비스무리한 걸로 내가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 지을게요. 첫날이니까.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첫날이니까 얘는 요 정도까지만 볼게요. 오늘. 알겠지? 너무 오늘 첫날부터 두려운 거 하나 보여줘가지고 그죠?
너무 무서운 거 하나 보여줘가지고 오늘 요것만 보여줄게요. 앞에 봐봐. 너네 혹시 중학교 때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뭐 학교든 학원이든 혹시 부분분수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안 들어야 돼. 원래 안 들어야 돼. 중학교 때 없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멋모르시는 약간 이제 고등수학 많이 하셨던, 고등학교 수학만 엄청나게 하셨던 분들이 약간 이제 중학교 때 약간 전략 세워주시겠다고 중학생들한테 막 그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배워도 돼. 어차피 내년에 배워요. 어차피 내년에 배우는 거 지금 여기 학평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끌고 오겠다는 거야. 왜? 얘 보기 자체가 그렇게 풀어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 그래서 얘 보기 자체가 그렇게 푸니까 그거 전략을 좀 알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할 건 부분분수인데 이 부분분수는 어떤 꼴이니? 라는 거부터 내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앞에 보시면 돼요. 처음 보는 꼴일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부분분수는 분수꼴입니다. 근데 분수인데 누가 좀 특이하냐면 분모가 굉장히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분모가 어떤 꼴로 많이 나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두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이든 숫자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개 이상의 숫자들이 곱해져 있는 꼴로 돼 있는 게 분모기 때문이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분자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숫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들은 얘네들을 약간 분모에 있는 요 숫자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분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래서 네모분의 1과 세모분의 1 얘네들의 차이로 분리를 해볼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었던 요 분자에 있는 K는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K가 잡히게 될 거고 실제 얘를 통분하게 되면 얘는 세모 빼기 네모가 생기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자에. 그래서 분자에 세모 빼기 네모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세모 빼기 네모를 분모에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지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워서 이렇게 분수를 쪼개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부분분수의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2학기 때 어차피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가볍게 좀 보여주면 이제부터 여기 문제는 1분까지 돼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다음 수를 이렇게 변형을 하겠대. 그러면서 나는 여기 첫 번째로 준 게 잘 봐. 그래서 20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렇게 4 곱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차이 나는 두 수의 곱분의 1이라고.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뺀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를 쪼갠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분모를 쪼개서 이 꼴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꼴로 만들었으면 뭐야? 분자에 있는 숫자 깔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깔아서 앞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주게 되면 얘는 그래서 위에 있었던 숫자가 1,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니까 5 빼기 4는 똑같이 1이 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죽으면 1분의 1이니까 날라가지. 그래서 1분의 1이 날라가서 얘가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뺀 것.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20분의 1을 이렇게 변형한 거야. 사연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도출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어 했던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수험생들이 그랬어요. 중학생들이. 이걸 안 배우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됐니?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30분의 1은, 그래서 30분의 1은 뭐 곱하기 뭐분의 뭐로 잡았냐면, 5 곱하기 6분의 1로 잡아서 똑같이 쪼개진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있는 42분의 1은요, 몇 곱하기 몇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42분의 1은 몇 곱하기 몇이야? 7과? 그치? 여기 있는 얘보다 하나 큰 수, 얘보다 하나 큰 수의 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6은요, 몇 곱하기 몇이 돼요? 그러니까 56분의 1은 몇 곱하기 몇이 돼? 7과 8의 곱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72는요, 뭐랑 뭐의 곱분의 1? 그치? 8과 9를 곱한 거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5분의 1에서 6분의 1을 뺀 거, 얘는
6분의 1에서 7분의 1을 뺀 거, 얘는 7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 거, 얘는 8분의 1에서 9분의 1을 뺐대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렇게 된 걸 싹 다 더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 게 생겨? 나나나나나나나나. 맞났죠? 더해졌지? 어떻게 돼요? 죽었죠. 그러니까 끝.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과 9분의 1만 남았지? 그거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빈칸이야.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찾으란 소리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요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학평에 대한 약간 이해도를 좀 높여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있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맞춰놓은 거를 계속 다른 단원에도 똑같이 적용해보면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걸로 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주에 수업 없어요. 다음 주에 오면 나 여기서 자고 있을 거니까, 오면은 없어요. 왜? 나 쉬는 시간이에요. 나 잘 거예요, 다음 주는. 난 이 시간에 잘 거야. 그래서 다음 주는 잘 거니까 다음 주에 오지 마시고 다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1관으로 바뀔 수 있는데 1관으로 바뀌면 문자 다시 보내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장소는 1관으로 바뀌면 문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숙제 받고 가세요. 오늘 거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지랑 같이 드릴게요. 받은 사람